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에 2월 9일, 2월 10일 최근에 발표된 그 변호사들의 입장문, 성명서라고 할까요? 그걸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관련에 대해서 예측 전망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 변호사 입장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다 아시는 울산시장 6.13 부정선거 관련해서 공소장을 보고 각 변호사들이 입장을 표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먼저 참 놀라운 것이 문재인 대통령 측의 그 좌익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좌익 진보라고 할까요? 그쪽에 그 같은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화를 위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약칭 민변입니다. 민변 소속의 변호사 한 분이 두 번이나 성명을 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들이 진짜라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민변 쪽에서 이 얘기를 나와서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월 10날 475명인가요? 그 변호사들께서 여기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약칭 한변이라고 합니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 같습니다. 여기에서 변호사 475명이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시국 선언을 했는데 그와 관련된 그 내용이 좀 이따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월 29일 날 윤석열 검찰이 6.13 울산 부정선거 관련하여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을 포함해서 도합 13명을 선거법 및 무슨 여러 가지 기타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를 해서 재판에 이제 넘긴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한 3, 4일 이내에 여태까지 2005년 5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공소장을 갖다가 공개하는 그런 그 선례를 쭉 지켜왔는데 느닷없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1쪽에 달하는 공소장을 4페이지로 4쪽으로 요약 정리해서 공소장을 숨긴 거죠. 비공개로 해가지고 언론의 그 질타와 하여튼 국민 여론의 문매를 맞은 뒤에 어찌됐건 2월 6일 동아일보에서 단독으로 그 공소장 전문을 입수해서 일부를 공개하고 그 다음 2월 7일에는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2월 7일 날 동아일보의 동아닷컴 인터넷 그 통해서 우리가 다 이제 알게 됐죠.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그 공소장의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나중에 또 기회를 갖고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공소장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과 관련해서 의견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 탄핵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전망하고자 여러분과 함께 전망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의 주제라고 할까 그겁니다. 그 민변 소속의 권경혜 변호사는 2월 7일과 2월 9일 두 번에 걸쳐서 자기의 입장문을 SNS에 널렸는데 민변 소속인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 사유이고 형사처벌의 사안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권 변호사는요, 이 자기의 입장문에서 범죄 사실을 보면은 감금과 테러가 없다 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 적었다. 그러니까 울산지방경찰청의 그
이 김기현 첩보 비리 수사 그 작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찰 수사가 바로 자유당 시절에 정치경찰의 그 활약 갖고 맞먹는다. 그리고 그 공소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은 또 2월 7일에도 그랬습니다.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 사유고 형사처벌 사안인 것 같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가타부타 이런 방구도 없다. 이것은 왕정이거나 입헌군주제 국가인가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475명의 한변 변호사들의 시국선언에서는 주요 내용이 이겁니다. 지난 1월 29일 1월 8일과 1월 23일 두 차례의 검찰 대학살 인사를 통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보호 등 권력 범죄 수사를 무력했다. 이 한변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그 인사학살 수사팀 해체를 갖다가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지난 1월 10일 청와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등 법치주의를 도륙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요.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475명의 시국선언한 변호사들은 법치의 보루로 남아서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진정한 검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용우 전 대법관, 백의원 전 대법관, 그리고 권성 전 헌법재판관, 김경환 전 법무부 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외에 470여 명의 변호사들이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용을 다 아셨죠? 이 공소장에 적시된 기소된 사람들 외에 지금도 저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또는 6.13 부정선거로 그냥 저는 명명을 하겠습니다. 6.13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수사를 더 해야 되고 또 기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남아있는 주요 인물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니까 다시 조국 당시의 민정수석이 이 울산시장 선거 사건에도 다시 재소환돼야 될 것 같아요. 재소환돼서 아마 기소로 가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윤건영 상황실장은 지금 구로을에서 총선거에 나온다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윤건영 당시의 상황실장도 지금 검찰에 나중에 다시 수사가 재개되면 소환돼서 기소까지 갈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잘 언론의 기소장에 잘 안 나서 거기 수사가 소환이 안 돼서 지금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윤건영 상황실장은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하명 수사하고 이렇게 그 표적 수사했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첩보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청와대가 직접적으로는 6차례 그리고 또 나중에 다른 부서를 통해서는 열 몇 차례에서 근 20여 차례를 청와대가 보고를 받는데 국정상황실이 울산경찰청으로부터 지금 이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청와대 직제상 상황실장은 국정상황실장은요 대통령한테 직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비서실장하고 통해서 바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직급은 비서관인데 상황실장 비서관인데 수석들을 거치지 않고 실장과 비서실장과 대통령을 바로 하는 겁니다. 그럼 울산경찰청에서 국정상황실에 왜 보고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윤건영 상황실장도 상당히 다시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 번 조사를 받은 임종석 당시의 비서실장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임종석 비서실장의 위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수사를 받으면은 위험하다. 지금 현재 이 변호사분들이 얘기하는 이런 과정도 그렇고 제가 읽어본 그 공소장 71쪽에 보면은요
앞에 부분에 나옵니다. 앞에 부분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선거 개입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관권 선거고 부정선거다.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진들은 더더욱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 공소장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첫 번째 대통령과 대통령의 참모진이라고 나오면서 그 뒤로 33번이 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공소장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변호사들이 또 많은 법조인들이 보기에 결국에 수사가 진행되면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6.13 울산 부정선거에 개입은 거의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나 단 실정법상으로 내환과 외환을 제외한 현행범이 아닌 이상 그 기소를 소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수사가 돼서 하면은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윤건영 상황실장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정말 기소가 퇴임 후에 기소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변의 권 변호사나 그 다음에 한변의 470여 명의 변호사나 그에 또 기타 많은 법조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이 사실상 이루어져야 된다. 탄핵감이다. 라고 탄핵감이다라고 지금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까지 가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4월 15일 날 국회에서 3분의 2 의석을 차지했을 경우에만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그렇게 하고 나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도 지금 헌법재판관은요 문재인 좌익들이 다 장악해가 있어가지고 과반을 넘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그런 상황에서 있다는 현실이 지금 있고요. 그리고 우선은 이제 그러면은 4.15 이 총선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정치적 공세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공세밖에 없고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공세밖에 없고 특히나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그 범죄 혐의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기소는 안 됐지만은 조국 민정수석, 윤건영 상황실장, 그 다음에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런 어마어마한 주요 인물들이 지금 사실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을 며칠이라도 숨기려고 했지 않았느냐. 여기에서 저는 청와대 오판이라고 생각하고 청와대와 교감하는 추미애 장관의 헛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거기에 대한 정치 공세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소장을 숨기려고 했던 것은 정치 공세. 그 다음에 공소 내용에 대한 정치 공세는 결국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야당에서는 총선 전까지는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탄자 얘기도 저는 정략적으로라도 꺼내서는 절대 안 된다. 야당에서 문재인의 탄핵을 추진하겠다. 문재인의 탄핵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이 정말 필수 불가하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3분의 2 의석을 주십시오라는 이런 류의 정치 공세와 공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세력들이 더 측은지심으로 범중독까지 해서 결집돼 버리면서 역풍이 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민영상 칼럼에서는 절대 야당에서는 4.15 총선 전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얘기를 꺼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실상요, 지금 현재까지 2월 임시국회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주장을 해도 실효성이 없고 저쪽 지지자들만 오히려 결집시키는 역풍이 불어나는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고요. 보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게 국정조사가 있습니다. 국정조사 됩니까? 국정조사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국정조사가 될 리가 없어요. 지금 2월 임시국회 이미 20대 국회 다 끝나갔는데 그리고 국정감사는 더더욱 없고요. 그 다음에 탄핵은 발의는 할 수 있지만 아무
충분히 실효성 100명 3분의 1이 발의한다고 해서 그게 될 일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치 공세로 문재인 탄핵이나 문재인 탄핵, 그것은 정치평론가들이나 또 저 같은 그런 보수 유튜버들, 범중도 보수 연합에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폭정을 갖다가 온몸으로 비판하고 저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반문연대에 전부 다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나머지 세력들이, 현실 제도권 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탄핵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절대 야당에서는 꺼내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심재철 원내대표께서 그런 그 충정은 울분은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공소장 내용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만은 탄핵을 뭐 추진하겠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역풍을 불러오르는 역효과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이 475명의 한변 변호사들께서 시국 선언을 했듯이 오히려 정말 법치의 보루로 남아서 살아있는 권력과 문재인 권력과 맞서 싸우는 진정한 검사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격려를 보내주는 그런 일이 가장 급선무하고 실효성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감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은 4.15 총선 이후에 국정조사, 국정감사, 그리고 또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특검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검에서 나온 결과가 되면 특검이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을 임기 중이라도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도 대통령을 갖다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15 총선까지 지켜보는 것이 낫겠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할 그런 선거에 깊이 개입한 혐의가 충분하다. 민영상 관람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